윤재장 썰지는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뿐이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택이 안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검TV 정천수 PD입니다. 용짜장 썰전 제6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의 김은희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의 최혁진 본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이가 지난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무려 25번에 걸쳐서 간첩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이번 헌재 이제 판대만 남았는데 어떻게 예측들 하십니까? 일단 이거는 네. 그 윤석열이가 이제 나는 탄핵을 면할 수 없다, 파면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결국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레토릭 정도지 뭐 진짜 간첩이 있었다든지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본인이 집권할 때 그 진상을 규명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상 규명한 적도 없고 재임 당시에 부정선거 언급이나 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 지지층 결집을 위한 레토릭일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도 또 그 가치도 뭐 더 헤아릴 게 없어요.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열공의 취재나 김용민 목사님 방송에서도 보면 윤석열, 김건희 주변의 그 인물들 보면 하나같이 간첩으로 보이지 않나요? 밀정 내지. 자기들 주변에 간첩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예,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남들까지 다 그렇게 보이는지, 뭐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명태균 황금폰 그리고 명태균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대화가 담겨 있는 그런 파일 이런 것들을 계엄 직전에 김건희가 알고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 보세요. 이게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나라 타령 조선일보의 뭐 불공정 보도 타령 이거 보세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나의 이익을 침해하는 순간 이거는 불공정, 부조리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이게 진짜 이 사고 방식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 업무 복귀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 가운데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뭐 존중한다라고 했는데 임명은 또 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제 야당이 어떻게 압박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민주당이 직무유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형사처벌도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고요. 겁이 많아요. 최상목이가. 그래서 내가 형사처벌 받겠다. 탄핵을 안 당하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리고 한동훈도 그 밑에 있었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적폐청산 수사를 했어요. 그때 대부분의 그 수사 대상자들의 그 죄목이 바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감옥도 갈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게 위협이 느껴질 때는 아마 이 최상목이가 그때 가서는 이제 임명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럼 그때라는 것이 시기상으로는 조금 좀 제본 다음에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냥 한번 좀 더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단은 9인 체제가 아니고 8인 체제로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맞아. 오늘 그 최상목이가 그 임명장을 주더라도 이미 그 최후 변론까지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9명으로 이제 간다면은 한 번 더 열어야 됩니다. 그러게요. 논란이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8인 체제로 만약에 헌재 판결을 한다고 하면은 시간상으로 3월 7일이나 3월 11일쯤에 늦어도 3월 13일 그때쯤에 이제 헌재 판단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 법조인들은 8대0 전원 일치로
예, 탄핵이 이제 가결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윤석열에게는 0대8. 뭐 또 무슨 베팅 업체에서도 꽤 높은 확률로 탄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히려 보수 인사들조차도 최근에는 그 뭐 탄핵이 기각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알만한 보수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로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후에 정치적 파장까지도 다 고려해서 네. 최종 판단을 완벽하게 8대 0으로 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좀 불안하다. 설마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헌재 재판관들은 일종의 판사입니다. 네. 사법부 구성원이고 이걸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헌재 재판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좌파 성향이라고 불리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그 앞에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런단 말이죠. 네. 예,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윤석열이 돌아오는 순간 나라는 뭐 내전을 떠나서 망합니다. 이 경제, 외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건 일단 미국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생각 있는 지각 있는 보수들은 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복귀가 무엇보다도 핵심은 지금 여권 내에 대선 후보들 김문수까지 몸을 풀고 있잖아요.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0대8을. 예. 네. 공개적으로 대선 행보들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3월 10일 전후로 헌재 탄핵 선고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윤석열이 현재 갈 때마다 경호처의 캐딜락 차량을 이용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 손질도 하고요. 보니까 화장도 했다고 해요. 또 옷매무 씨 등의 어떤 특혜 의전 논란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어요. 출애한 모습을 보여야 공정력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네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현직 대통령 깨지지한 모습을 보여야. 그게 그런 전략을 못 세웁니까? 그러게요. 그런 전략도 못 세우는 것들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진짜 이런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이거 뭐 재임 때보다도 더 재임 때보다도 더 간지나게 나오는 거 보니 예전에 아이고. 박근혜는 다 포승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랬던 적이 나오진 있었죠. 않았죠. 헌재 나오진 않았죠. 헌재 나오진 않았는데 않았지만 예. 네. 뭐 하다가 식사 준비팀까지도 함께 움직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사까지도 별도로 준비를 해서 캐딜락에 세워놨다가 네. 뭐 먹이고 했었나 이제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두고 네. 뭐 굉장히 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는 네, 뭐 좋다고 봅니다. 왜냐 파면되면 네, 파면되면은 그런 서비스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느끼는 어떤 비통함, 슬픔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자, 뭐 경호처는 아무튼 보안 사항이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지랄하고 있습니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하는 육성이 한 기자로부터 폭로가 돼서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를 폐간 시켜야 된다. 이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다. 뭐 꿈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네. 이게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터졌을까요? 일단은 네. 그 말만 딱 떼어서 들으면은 우리 김건희가 갑자기 안티 조선의 투사로 돌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전문을 다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울러 네. 그 주진우 씨가 이제 그 통화한 상대방의 목소리는 다 소거를 했거든요. 그랬죠. 네. 네. 그 목소리까지 다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 맥락과 네. 김건희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네. 그걸 다 숨기고 뭐 네. 취재원 보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가당치도 않은 말 말고 선수끼리 왜 이래 네. 다 드러내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정말 이상한 게 저는 사실 명태균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그런 의혹이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그 검찰이 은폐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동훈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여권 내 인사들이 다 타겟팅이 돼버렸고 네. 한동훈만 계속 보호되는 느낌. 그리고 지금도 책 내고 언론 플레이하는 시점에서 이게 터지는 것도 네.
이게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은 한동훈이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아무튼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민형사상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민영사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한번 네. 봐야 됩니다. 이거는. 네. 자, 저희 경제장 썰전이 그동안 3주 동안에 신용환 교수의 주장과 신 교수에게 제보를 한 충주의 한 무속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따라서 전국 5대 명산에서 김건희가 약 4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돈을 주고 회당. 네, 회당 네.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구술했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전국 명산을 정말 이잡듯이 주셔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김건희 5대 명산 관련돼서 구술했다라는 마지막 방송일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태백산입니다. 아, 태백산. 네네. 오, 태백산이 그 위치가 네. 태백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1,300고지가 넘어요. 네. 네,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동해 네. 우리 황하영 사장 그리고 삼척의 이철규 가깝습니다. 무척 가깝죠. 가까워요. 대체로 저희 열린검TV 취재 결과에 전국의 명산에 있는 대형 굿당들은 여러 신당들을 세트처럼 만들어 놓고요. 도심에 있는 무당들이 이곳에 와서 구술할 수 있도록 네. 대여를 해주는,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네.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방 크기에 따라서 대여만 해주고 방값을 따로 받고 식사값도 따로 받고 커피값도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가까까지. 예. 예, 아니 저기 외국신이 오시나 왜 커피를? 그러므로 이제 명산에 있는 굿당에 일반인들이 직접 상담하러 왔다고 네. 하면은 네. 믿을 수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예. 네. 그래서 누구 어떤 무당 소개로 왔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은 상담을 이제 불허하거나 꺼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전 변경하고 이번에는 어떤 무속인의 소개를 받아서 왔다라고 이렇게 취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언더커버 취재. 예. 보통 제수굿으로 빌리는 굿을 할 때 대다수의 무당들은 돼지 혹은 소를 무조건 올린다고 해요. 아하. 네. 삼지창을 지난번에 쓴다고 아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삼지창을 쓰는 것은 굿을 다 마치고 오늘 정성이 잘 들어가서 그 조상들이 만족하셨냐 물어볼 때 삼지창이 돼지를 딱 꼽아갖고 서면은 만족했다는 뜻이고 이게 딱 눕히면은 예, 만족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네파토리 때문에 삼지창을 쓴다라고 무속인이 또 제보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소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무속에서는. 네네. 그렇죠. 자, 여하간 충주 무속인 제보자에 따르면은 이번에는 태백산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태백산 찾아가 봤는데 충주 무속인 제보자는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건희의 무속적 의제인 예, 건진법사 네. 전 선배가 만든 삼조고 협회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들 이름이 튀어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분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럴 것이 김건희, 윤석열 이름이 연등에 적혀 있었던 이 충주의 한 행사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삼조고 마크가 있었고 그 행사에도 정말 많은 정관계 사람들의 이름이 연등에 걸려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공감TV는 계속해서 해우 스님으로 통하는 일광사 주지 해우 원종택과 그의 제자 건진, 전성배 그리고 김건희로 이어지는 무속 커넥션에 대해서 심층 취재 중에 있습니다. 취재가 완성되는 대로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무속인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취재를 해봤는데 건진이 마고 할머니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고 할머니. 건진 전성배는 무당들의 어머니의 신으로 지칭되는 마고 할머니를 신으로 모시는 무속인이다라는 겁니다. 전시 법당 안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마고 할머니 신상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고 할머니 들어보셨죠? 신화에 나오는 거. 전혀 안 들어보셨나요? 애니메이션에서 네. 본 거. 사진은 본 것 같습니다. 네, 마고 할미. 한국 신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신 또는 창조신, 뭐 거인신을 뜻하고 있고요. 마고 아줌마 같은데. 예. 마고 할망, 마고 할미, 마고 할머니, 뭐 혹은 또 마고 선녀 등으로 불리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본명이 마고고요. 할미는 이제 존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국의 마고 선녀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이름이 마고로 변경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무속 신앙에서 창조신 위치에 있는 여신이었지만은 무속의 힘이 약해지고 외래 종교가 거듭 유입됨에 따라서
위상이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저기 네. 저 다른 여신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외모적으로. 자, 저희한테 제보를 해온 제보자는 태백산에 요 마고 할머니를 모시는 대형 굿당이 있고 네. 그곳이 건진과 잘 아는 곳이고 거기에서도 김건희가 구슬했다라고 제보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무조건 태백산 마고 할머니를 모시는 신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태백산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네, 안녕하세요. 여기 취재가 오시지 한데요. 여기 마구 할머니 상당이라고 그러십니다. 내려가면서 왼쪽 쳤지. 혹시 윤석열 대통령 영등이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구술했다는데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구 상당에서 구술했다고 4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얼마 한 보름 전에 여름 전에 뭐 큰 곳을 한번 하는 걸 봤어. 큰 구슬 하는 걸 봤습니까? 사람 꽤 많았어. 꽤 많았습니까? 그것만 봤어. 그것까지는 봤어. 네, 저희가 마고 할머니 산당을 발견을 하기는 했는데 네. 이 주민의 말에 의하면은 드물게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대형 구슬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김건희가 구슬했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럽게 그건 잘 모르겠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근처로 오지 못하게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했을 가능성이 많네요. 귀한 분이 오셨다는 네. 얘기죠. 안에 누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은 분명 네. 큰 구슬을 한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마고 할머니 산당을 찾아서 다시 한번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 봤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예. 태백산 그 줄기에 정선군하고 태백시를 아우르는 경계에 한백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백산이 157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마고 할머니 신당이 있는 것이죠. 우선 보면은 단군이 보이네요. 입간판에. 네. 단군. 네. 그 단군상을 개신교에서는 네. 그 뭐 우상으로 여기고 음. 그 단군상 같은 걸 이제 초등학교에 세워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아주 극렬한 개신교도들이 그 목을 그냥 쳐버리고 예. 훼손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논란이 네. 됐었는데 네. 네. 아니 이게 단군 시인과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게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 자, 그런데 저희가 네. 여기를 가기 전에 무속인으로부터 들었던 제보자 무속인으로부터 네. 들었던 얘기가 여기가 어쩌면 그분도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못 쓰는 네.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가 들리는 무속인 사이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때 네. 일본에서 한반도로 넘어온 일본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일본 무당들이. 네네네.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됐을 때 네.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안 돌아가고 한국에 그대로 눌러 앉아버린 네. 창씨 개명을 해서 네. 한국인으로 변장해서 변모한 네. 무속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 무속인들이. 네. 네. 그 무속인에게 사살을 받은 분이 황하영 씨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 무속을 믿는 거잖아요. 네, 따지고 네. 보면. 예. 그래서 그들이 쓰는 주구가 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무속하고요. 전통 무속과 다르다는 거죠. 어허. 저희 열린검티가 그동안 쭉 보도했던 그 주구가 등장하는데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하. 보시겠습니다. 단군이라고 달아놓고. 네. 네. 보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예, 여행 갔다가 그냥 여기 좋은 도량 있다 추천해줘가지고. 왜 들어오셔? 네. 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신당 홍매화가. 안에서 홍매화를 발견합니다. 아하. 예. 홍매화에 얽힌 의혹들이 실타래처럼 풀려지는 순간이었는데요. 홍매화는 일본 무당들이 구타 때 쓰는 주로 쓰는 무구 또는 주구로서 뭔가를 원할 때 예. 귀신들의 방해 없이 잡기를 쫓아내는 의식에 사용되는 주구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이준석의 홍매화. 그렇죠. 그렇죠. 청와대 개방 행사 당시에 들고 들어갔던 홍매화 역시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아유, 머리가 네. 지끈지끈 아프다 진짜. 명태균이가 말했던 그 새벽 4시에 네. 유진석이가 홍매화 심은 예. 것도 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 천하람 씨는 목사들이 왜 그래? 어? 참 그. 요 매화 묶음에는 여성의 무탈을 기원하는 일본 문화를 담은 무속 행위가 있는데 하나마치리라는 그 일본 주술 문화에서 기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김건희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김건희의 무탈함과 행복을 기원하는 히나마치리 의식을 복제해서 윤석열 처가가 응당받아야 할 수사를 하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구속은커녕 수사 절차를 피하고 가족 전체가 법망에서 빠져나가서 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원을 담은 의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김건희의 관심은 네. 이제 자기의 안위예요. 네. 자기의 안위. 예. 여하간 분홍색의 넌절머리가 납니다. 아, 저는 그냥 막 구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안위가 목적이면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위를 그냥 그 자체로 나쁜 지킬 짓 수 하고 있는데. 주술행위하고 피해가고 뭐 이런 거죠. 뭐.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네. 진짜 도사라면은 네. 진짜 도사라면은 네. 상담하러 왔습니다 했을 때 꺼져 너 기자잖아 그렇지. 한 번에 알아봐야지 한 번에 알아봐야지. 예. 뭐 그냥 뭐 어서 오라고 이거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때 네. 저분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뭐 네. 그렇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만약에 일본 무속인들이 저기 태백산 자락에 칩거를 했다라면 네. 태백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잖아요. 영산이죠. 그렇죠. 정기가 어려 있는 산이죠. 예. 네. 그 맥을 끊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네. 그 옛날에 의심이 일제 듭니다. 때 그 새말독을 네. 박았잖아요. 우리 영산에다가. 네. 예? 그 얘기도 이따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예. 취재팀은 이제 신당 안으로 들어가서 요 원주라는 사람과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원주, 당주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무속인들이. 네, 예, 네. 원주는 사찰로 얘기하면은 주지스님. 그러니까 그 신당이나 사찰의 원래 주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당주는 그 법당의 지휘관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가 무속인이 아니고 당주가 무속인인 경우인 거죠. 당주가 담임 네. 목사님. 예. 그래서 취재팀은 마고 할머니 신당의 원주라는 사람과 대화를 먼저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서울에 사는데요. 네. 그냥 무슨 뭐 상담 좀 하려고 가능하나 해가지고. 여기서는 기도 들어가는 주는 건 안 봐서. 아니 부담번 하려고. 네? 부담번. 하면 좋죠. 그래서 한번 상담을 누구한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여기서 누가 저희 동료들이 많이 했다더라고. 아니, 여기서요. 네, 좀 다 저거 하면은 네. 여기서는 소원 이뤄줘요. 저희 내가 연결해 드릴게. 여기는 딴 데하고 틀려요. 다른 데하고 틀려요. 예. 여기 전부 다 서울에서 보살들이 많이 와요. 와가 여기서 많이 하고 가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있던 사람이 지금 어디 서울 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결해주면은 예.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큰 신당들은 여러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서울이라든가 도심에 있는 무당들이 일로 와서 이제 예. 구슬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전국 5대 명산 중에서 이런 태백산에 있는 마고 할머니 산당처럼 영험한 곳이 있다.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다. 여기서 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네. 소원 한번 이뤄보시러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아이고. 아마 저희 영산이니까 굿도 아주 크게 해야 됐을 텐데. 그렇죠. 네네. 네. 예, 전 부흥회를 가겠습니다. 아, 부흥회. 기도원 부흥회를 가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 원주라는 사람은 마고할매 산당은 다른 신당이나 굿당과는 차원이 다르다. 네. 여기서 구슬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 자. 굉장히 굿하면 좋죠. 네. 라는 말에서 이 영어 굿의 뜻풀이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굿하면 좋죠. 영어 구세 어머니 굿은 우리나라 좋죠. 우리나라 굿이 영어 구세 굿 어머니. 좋죠. 네. 자, 그러면서 자기가 당주, 즉 이곳 무당을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 무당을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네. 어디론가 전화를 해요. 예. 그 원주는 당주로 보이는 다른 보살과 이제 차원이 다르다. 이 우리 당주가 제일 낫다. 이렇게 또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딴 보살하고 틀려요. 그래요. 직접 하늘의 신령님하고 직접 저거 하는 사람이. 직접 하늘의 신령님하고요. 네, 그래 저거 하니까 거기서는요 딱뭐 어떤 마음 먹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보통 좀 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면 저희가 예산을 좀 알고 가야 돼요. 그거는요 예. 그 신령님이 얼마 받으라 그러나 그게 있어요. 얼마 받으라 그래 저거 돼 있어요. 얼마 신령님이 얼마 받으라. 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소원 이루어주는 거지. 그게. 저게 강남에서 그 뭔데 여뭐 누구 소개를 잘 본다 그래가지고 네. 예. 당신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안다. 이거예요. 예. 그 횟집에 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물고기에 대해서는 시가 이렇게만 네. 적어놓는 시가,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이 굿도 시가 아닙니까? 신령님이 그러네요. 정해주신 시가. 네. 예. 참. 자, 그래서 이 마고할매 산당의 원주가 전화를 통해서 우리 취재팀이 구슬하러 왔다고 얘기를 전달을 하니까 우리는 당주 무당을 만나기 위해서 안쪽으로 안내를 할 테니 그걸로 가보시다 해갖고 곧 따라 길을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당주 무당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당주 무당은 자신이 직접 마고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무당이 맞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역학도 하고 할아버지도 모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소개받아서 왔는데 저희 그 마구 할머니 예예예. 제가 모시고 있어요. 마구 할머니를 모시고 예. 계시더라고요.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날 받아야죠. 예. 내가 날 받을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 예. 그 영부인 거기 친하신 분 예. 건진법사라고 계시죠. 예예예예예. 건진법사 아시죠? 예 알아요. 안답니다. 야, 얼마만큼 이 무당하고 친해졌으면 이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네. 예 알아요라고. 근데 특이하게 바로 또 네.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네. 물론 제가 약간 편집을 했는데 저 말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언더컨더로 취재를 했죠. 네. 신뢰를 얻어야 네, 사실은 그렇죠. 예. 건진법사에 대해서 네.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뭐 혹시 아십니까? 한다고 해서 네 알아요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앞에 굉장히 많은 언더커버 취사를 해서 네. 이제 무속인을 안심시키고 나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저희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아까 그 원주라는 사람이 당신 딱 보자마자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네. 저희 취재팀이 긴장을 냈대요. 걸렸구나. 예. 걸릴 줄 알고, 기자인 줄 알고, 걸릴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냥 잘 속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네. 건진법사를 잘 알고 있다. 김건희와 친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취재팀은 계속해서 김건희와 건진법사가 친한 게 맞냐고 재차 물어봤고요. 김건희가 굿하는데 4천만 원을 줬다고 하는 소문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웃더라고요.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딱해라. 거기 건진법사님도 여기 마구 할머니를 모시고 계신다 그러더라고. 잘 얘기하더라고. 예.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본인 일할 때 그 법사들 일할 때 이 예. 개를 한번 잡아봤어요? 예. 잡아가 흔들리죠? 예. 알았어요. 그럼 이분의 김씨 육신부터 달래줘야 된다고. 육신부터 달래고 귀신 달래고 징업운을 만들어야 된다고. 김건희 여사가 그 건진법사가 다 그리 친하잖아요. 그렇지. 김건희 여사 4천만 원 줬다는 얘기를 저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냥. 예.
네. 웃어. 네. 예, 웃어. 자, 문제는 저희 취재팀이 여기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5대 명산, 즉 예. 김건희가 구술했다라고 알려져 있던 그 무당들이 있는 신당들을 다 찾아가 봤어요. 계룡산을 예. 포함해서 다 찾아가서 다 그 무당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다 얘기하고 돈 얘기도 꺼내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무당도 저희 취재팀이 기자인 거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예, 기자, 너 기자지? 라든가 혹은 뭐 너 뭐 알려고 왔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론은 다 벗긴검이었는데 예. 돈을 약 4천만 원 이상은 드려야 한다. 네. 돈 4천만 원이 참 큰 돈 아닙니까? 야, 4천만 원이면 뭐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연봉인데. 네. 예. 한 달 동안이 아니라 1년 동안 벌어야 할 그렇습니다. 그런 네. 돈인데 야, 한 번에 네. 한 큐에 4천만 원. 그리고 심지어 이름도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현재 취재 기자는 김 씨가 아닙니다. 네. 근데 김 씨라고 얘기했고 예. 나이도 다르게 얘기했고 태어난 생년월일도 다 거짓말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믿으시더라고요. 네. 믿고 다 사주를 봐주고 예. 날까지 잡아준 거예요. 요때 무당을 요때 이제 구술해야 된다고 네. 날까지 잡아가지고 돈 4천만 원을 마련해 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영험하신 무당들께서 왜 취재기자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셨는지 참 씁쓸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거금 4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드리고 동시에 한 달 동시에 구술했다라는 김건희 씨. 글쎄요, 이 4천만 원에서 1억. 아니, 이 구세 한번 원가를 따져보자고요. 네, 뭐 원가. 과일, 뭐 네, 고기, 네, 네. 뭐 떡 이런 거. 그거죠. 제수상에 올라가는 뭐 것들. 아무리 비싸도 그게 뭐 몇십만 원 하지 않을까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친다고 하더라도 아니 지금 뭘 갖다가 올려놔야 그게 몇백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자릿세, 자릿세? 인건비. 인건비. 네. 네. 아, 그게 무슨 명동에 있습니까? 강남에 있습니까? 자릿세까지 그렇게 비싼 이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제 그 북치는 사람도 있고 깽가리 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예, 좌우로. 예. 네. 뭐 아니,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뭐 몇백만 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예. 비싸는 이유는 결국 무당이 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원가가 비싼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게요. 예. 네. 돈을 많이 들이면 정성을 더 야. 항하기 때문에. 저도 네. 이제 교회에 우리 네. 교인들께서 연말만 되면 와서 네. 그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김용민이가 네. 잘 먹혀. 그 재작년에 5분 정도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 예. 기도를 해드렸거든. 네. 야, 5명 중에 4명이 소원을 이뤘습니다. 심지어는 오. 그 중에는 그 층간 소음 문제도 해결됐어. 오. 그 올해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 그 전에 2024년 12월 31일에는 우리 교우 한 분이 네. 그 사회복지사 시험을 네. 1급 그거 한 20%만 합격해요. 이러다가 예. 이제 목사님 나중에 작두하시는 거 아니야? 합격을 했어. 어이구야. 합격을 했다고. 예. 이거 정말 내가 용하다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예,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야 이거 무슨 원가가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게요. 저 수천만 원에서 억을 받아. 나는 공짜로 했거든. 야, 공짜로. 야, 안 되겠다. 이거 저 네. 나도 이제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네요. 인당 4천만 원이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 진짜 농담인 거. 예. 자, 이 태백 한백산의 마고 할머니 산당의 당주 무당은 건진법사와 김건희를 분명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큰 굿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지도 긍정도 하지 않았고요. 열린공감TV는 일본 무속인들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남아서 창치 개명을 하고 살았고 그 후손들이 세습무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친일 사상을 뛰어넘어서 일본의 대동아 공영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밀정처럼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 경자장 썰전에서 윤석열의 이모 집에 그렇지. 걸려있는 저 나무묘별 연화경이라는 남묘 호랭객교. 남묘 호랭객교로 일본에서 주문을 외는 족자에 적힌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열린공감TV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아, 이 종교 예. 믿으시는 네네. 분인가 보구나. 자신을 창가학회 SGI 회원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열공은 팩트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그 보강된 내용을 이야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은 남미 호랑개교가 새겨진 조끼를 일본 군인들에게 입혔습니다. 이걸 입힌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신묘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 조끼를 입으면. 그래서 전투에 승리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일본 군들이 저렇게 옷을 입었던 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또한 일본의 니치렌이라는 승려가 만든 일본의 불교 종파가 일련종, 일련종이라는 종파이고 그 일련종으로부터 많은 신흥 종교가 만들어진 것 또한 팩트입니다. 이 니치렌이라는 일본 승려는 불교의 경전들 중에서 법화경만을 최고의 경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경전의 가르침만이 진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주문이 바로 나무묘법 연화경이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이 일련종의 종지를 나치고가 계승해서 1913년에 후지산 대석사에서 일련정종을 개파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종에서 일련정종이 개파돼서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일련정종은 니치렌이 1280년 10월 12일 날 먹물에 혼을 적셔서 자신의 혼을 적셔서 남목 널판지에다가 나무묘벽 연화경이라고 썼다라는 것을 본존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성경처럼 본존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게 또 팩트입니다. 즉 남미 호랑개교를 봉창하면 누구나 강한 생명력과 지혜를 갖게 되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창가학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가학회는 창가란 가치를 창조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신흥 종교로서 니치렌의 불법을 숭상하는 일련 정종에서 떨어져 나온 새로운 분파 종교 단체입니다. 일련종이 있죠? 일련 정종이 있죠? 일련 정종에서 떨어져 나온 게 바로 창가학회. 아, 창가학회가 SGI군요. 네네. 난 무슨 기업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 1991년에 일련 정종에서 창가학회가 파문되어서 일련 정종과 완전히 결별된 독립된 종교 단체인 건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종교 단체이고요. 네. 한국에는 SGI 한국불교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가 한국 SGI라는 명칭으로 재단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재단화되어서 많은 회원과 신도들이 있는 것 또한 팩트입니다. 아니, 신문도 있어, 네. 종이신문도. 네. 창과학회 총본부가 있는데 일본 도쿄도의 신주쿠구 시나노마치니에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아시죠? 네. 네, 공명당의 연원들이 이 종교단체에 있을 정도로 일본 국내에서 정치 사회적으로도 알게 모르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네. 자,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수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원이 나무묘벽 연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뜻이고 또 좋다라면은 그대로 나무묘벽 연화경으로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나무묘벽 연화경, 나무묘벽 연화경.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일본어식 발음으로 음차해서 남미호랑개교라고 독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라면은 경자장설전은 우리나라의 전통 무속 신앙을 폄훼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한민족의 전통 신앙이고 예로부터 하늘의 자손, 천손, 당군의 자손인 천손 민족이 믿는 민속 종교는 누구를 해치는 저주하는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미호랑개교라는 주문이 불교 경전인 법화경에서 설한 근원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경문으로 법화경은 모벽연화경의 줄임말로 부처님의 최고의 말씀을 설한 내용으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멘 할렐루야를 주문처럼 외우는 개신교에서 파생된 일부 사이비 종교가 문제이지 아멘 할렐루야 자체 그 주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국수주의 종교라는 오명을 벗으려면은 민족 정서 차원에서라도 일본에서 탄생한 개국신의 남미호랑개교라는 주문은 왠지 생소하고 흐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남미호랑개교라는 경문을 이용한 일부 일본의 극우 세력이 만든 음향사 집단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창씨 개명을 하거나 숨어들어서 그중에 일부가 무속인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의 주술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해치려는 행위를 우리 전통 무속 신앙과 접목해서 변형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게 백두산 천지인가요? 맞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영적 국방, 영적 국방이라는 개념을 모토로 하는 일본의 신흥 종교 음양사가 백두산 천지에서 제를 지내는 사진입니다. 저 앞에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음양사입니다. 네. 당시에 저 백두산은 일제강점기 때였기 때문에 허가 없이 아무나 아무 때나 쉽게 산에 오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사진집에 수록된 사진입니다. 네. 결국 조선총독부 비호하에 국가 신토보다 우익적인 성격을 가진 신흥 종교가 백두산 천지에서 제사를 지낸 것인데 저들 영적 국방이라는 단체가 겐쇼카이라는 남묘호랑객교 주문을 외는 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예. 자, 일본은 패전 이후에 GHQ라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서 일본 깃발을 모두 폐기 처분당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단체만 몰래 네. 예. 구국기를 은닉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철수하자 이 군기를 야스쿠니 신사에 헌납합니다. 우길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예. 이들의 꿈은 언젠가는 반드시 예. 대동아 공영의 꿈을 실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네. 국수주의 종교 그렇죠. 군국주의 그 예. 잔존 세력들. 그렇죠. 예. 네. 자, 만약에 김건희가 이런 일본의 주술적 무속에 심취되어 있었고 남편인 윤석열에게도 전파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면 이는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열린공감TV가 남들이 안 하는 취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 열린공감TV에서 주목하고 있는 일본의 음향사 단체는 1974년에 만들어진 겐쇼카이라는 곳입니다. 겐쇼카이. 이 겐쇼카이는 니치렌의 평화제안과는 다르게 일본 민족주의와 반중국 나오죠. 이제 반중국. 반중국. 극우적 관점에서 남미호랑객교라는 주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재되고 있습니다. 야, 반중이 여기서 네. 또 나오는구나. 이 조직은 일본 국왕만이 1년 정종 종교의 광범위한 전파를 위해서 광선 유포를 선출하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왕만이 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국왕이 신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네, 네. 요 자, 앞서 말씀드린 창과학회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답니다. 여기가. 네. 그러니까 창과학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네. 일견수긍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이들 중에 극우 음향사 일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신으로 모시는 일본의 니코시에 있는 니코 동조궁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테러가 없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영원한 집권을 위해서 계엄을 획책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계엄 전으로 일본군을 한반도에 입성시키고 북을 자극해서 전면전을 일으켜서 한미일 방위 조약에 따라서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루고 개헌을 해서 통일 대통령의 김건희가 스스로 오르는 원대한 꿈을 꾸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노을고들이 있네, 진짜. 예. 여태까지 열린공감TV에서 쭉 취재하고 보도했던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하면 예.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김건희가 네. 차기 대통령 꿈을 가지고 네. 통일 대통령 꿈을 가지고 이 일에 뒤에 배우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실은 네. 무속을 믿어왔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을 대통령까지 시켰으면은 네. 사람이 무속에 맛이 갈 수도 있겠다. 예. 무속에 대해서 맹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하긴 뭐 손바닥에다 왕자 생겼더니 왕이 됐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사실은 윤석열이도 김건희에게 거의 맹종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고 김건희가 계엄 선포해 그러면 아마 계엄을 선포했을 겁니다. 네. 지난번 계엄 선포가 꼭 김건희가 지시해서 그랬다. 뭐 제가 그걸 말할 만한 그런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 보입니다. 네. 자, 반드시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안개 속이고요. 하나씩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열린검TV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로 저희 열린검TV에서 극영화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권력의 화신 신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이 신명이에요. 네, 신명입니다. 명신이가 아니라. 신명을 거꾸로 읽지 마세요. 네. 권력의 화신 신명이라는 제목으로 한창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주술과 무속에 의존해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 이 김건희 윤석열을 연상케 하는 일련의 의혹들을 퍼즐처럼 픽션으로 즉 허구적 상상으로 오컬트와 정치가 접목된 새로운 장르로 영화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는 분 중에 명일여자고등학교를 네. 졸업하신 분이 계신데 아, 네. 그 김건희가 72년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분은 71년생입니다. 아, 1년 선배네요. 예, 그 자기 후배 중에 네. 그 김명신하고 같은 반이었던 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얘가 나중에 김건희가 되고 대통령 부인이 되고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때는 뭐 이것도 별로였고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네. 별로였고 네. 아무 말도 없었고 네. 오로지 그냥 미술만 했던 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사람 팔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게요. 예. 자, 저희 열린검TV 제작하는 이 신명 시청자분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집단지성의 힘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그 오마이컴퍼니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글에다가 크라우드 펀딩 오마이컴퍼니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후원 안내가 있습니다. 아이고, 한 절반 모았네요. 네. 예, 여러분 많이 좀 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5월 대선 이전에 예. 개봉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네네.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하여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 이렇게 취재한 기자를 못 알아보고 그 영업하는 거 보세요. 이분들에게 뭐가 네. 우선인지가 단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속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교는 네. 제가 믿는 기독교도 그렇습니다만은 공동체와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네. 종교가 진짜 종교지. 그렇죠. 개인의 욕망과 이익, 심지어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하는 바를 채우는 그건 가짜입니다. 네. 가짜. 예. 가짜를 넘어 사짜입니다. 네. 속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 초반에 이제 뭐 윤석열이 간첩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정말 어지럽히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간첩질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원래 우리의 전통 종교라고 하는 것은 또 전통 사상은 홍익인간, 제세위하, 네. 또 사람이 하늘이다.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하고 네. 민초들을 아끼고 그런 사상과 종교였었는데 네. 지금 하는 짓은 자신들의 권력적 야욕을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이런 짓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나라의 정기를 끊고 예? 그다음에 정치와 시민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 네. 제가 볼 땐 밀정이자 간첩이고 예. 친일 매국노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북한 간첩만 경계할 게 아니라 일본 간첩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자, 현재 저희 열린검TV에서 심층 취재 중인 아이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요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또 다른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하고 있는 취재 내용들을 보도할 방침입니다. 우왕청심환 하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키워드는 검찰 그리고 마약입니다. 간단히 언급을 좀 하자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에 오르자 윤석열과 함께 검찰의 위상을 다시 되찾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모정의 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무소불위 절대 권력을 가진 유일무이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이 가진 특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은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를 꿈꿔왔습니다. 검수원복에 있어서 국민에게 위장술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마약입니다. 그렇지. 검찰 특수팀, 특히 반부패 팀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하게 합니다.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마약 투약자들까지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요청합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공조 따위는 필요 없고 검찰 특수팀에서 직접 작전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용산과 모종이 합의한 주요 마약 루트 이외에만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용산에서 허가한 부분만 단속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허가하지 않는 부분은 대체 그렇죠.
누가 거기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그렇죠. 이것도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출이 실패했습니다. 실패.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예. 그리고 백혜령 경정이 좌천됩니다. 음.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냈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 29일로부터 딱 1년 뒤에 어느 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해밀턴 호텔 바로 그 근방으로 마약이 배달됩니다. 야, 네. 이게 뭐야 또?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엄청난 마약이 그리로 배달됩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씩 다음 주부터 월요보도를 통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이걸 제가 이제 특별한 사주래요, 제가. 솔직히 내가 더 잘알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 무속 몰라, 나 좀 잘 맞추는 거 같지 않아?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진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차라리 이렇게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해서 사실 권력이라는 게 무섭거든.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내가 웬만하면 뭐 잘 본다니까?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